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입니다. 오늘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진짜 젊음을 지키는 비밀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동안이다 하면 떠오르는 건 피부 탄력이나 주름이지만 진짜 젊음은 몸 안에서 시작되는 생명력이에요. 그걸 바로 이너뷰티, 즉 속부터 예뻐지는 힘이라고 하죠. 요즘은 화장품보다 영양제가, 시술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밖에서 꾸며도 안이 지치면 결국 티가 나요. 오늘은 속부터 젊어지는 진짜 이너뷰티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백질은 이너뷰티의 핵심이자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세포를 새로 만들어내고 낡은 세포를 버리죠. 이 과정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피부, 머리카락, 손톱 호르몬, 효소, 심지어 면역세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포의 재생이 느려지고 피부는 푸석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속은 그대로인데 겉만 관리하려는 건 마른 나무에 페인트 칠하는 거나 다를 게 없죠. 단백질의 균형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한 끼 폭탄식보다 3끼에 걸쳐 고르게 분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과 그릭 요거트,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저녁에는 연어나 달걀찜처럼 부드럽고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포가 오늘도 재료가 충분하네 하면서 꾸준히 새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먹을 때 반드시 지방과 채소를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이 조합이 있어야 영양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지방으로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견과류가 있고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단백질의 역할을 도와줍니다. 단백질만 잔뜩 먹고 채소를 빼면 몸은 마치 자재는 있는데 현장 인부가 없는 건설 현장처럼 재생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물성과 식물성을 함께 섞는 게 좋아요. 닭고기, 달걀, 생선, 두부, 콩류를 균형 있게 섭취하면 피부 탄력, 모발 윤기, 근육 밀도까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단백질은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세포의 속도를 되찾게 해줍니다. 몸이 매일 조금씩 다시 만들어지고 피부가 스스로 빛을 되찾는 거죠. 결국 단백질은 화장품보다 강력한 이너뷰티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웃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콜라겐 젤리 하나 먹고 이제 피부 탱탱해지겠지 하는데요. 그건 백돌 한 장 먹고 이제 집 완성됐네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콜라겐도 단백질이지만 몸 안에서는 결국 작은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져서 흡수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해야 그 콜라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단백질 밸런스는 단순히 몸매를 위한 식단이 아니라 세포의 회복력을 되찾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이 자리 잡으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근육은 탄탄해지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젊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젊음은 결국 세포가 얼마나 활기차게 일하고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중 하나인 항산화 영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젊음이라는 건 피부의 주름보다 세포의 활력에서 시작됩니다. 세포가 지치고 산화되면 피부는 그 즉시 신호를 보내죠. 지금 에너지 고갈 중입니다. 탄력 빠지고 윤기 사라집니다. 하는 식으로요. 우리 몸 안에는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작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생깁니다. 이 녀석이 바로 노화의 주범이에요. 쉽게 말해 세포 버전의 녹슬기죠. 철이 산화되면 녹슬듯이 세포도 산화되면 기능이 떨어지고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피부는 늘어지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결국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건 마치 세포 전용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세포가 다시 생기 있고 전개 작동하도록 도와주죠. 한마디로 세포의 스파 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에 풍부하고 비타민 E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에 많아요. 폴리페놀은 블루베리, 포도, 녹차 같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색이 예쁜 음식을 고르면 그게 곧 세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음식인 셈이에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항산화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루 먹고 젊어지는 거면 이미 세상에 주름 없겠죠. 꾸준히 먹는 게 세포에게 매일 청소 시간이 있구나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웃자면요. 어떤 분들은 항산화제를 한 움큼 삼키고 이제 10년은 젊어졌겠지 하시는데 그건 마치 세차용 스펀지 한 박스를 사놓고 차는 안 닦고 이제 깨끗하겠지 하는 거랑 비슷해요. 항산화는 행동이에요. 먹는 습관과 생활 패턴이 함께 바뀌어야 효과가 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항산화 밸런스예요. 한 가지 영양소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를 과하게 섭취하면 비타민 K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에서 조금씩 이게 항산화의 진짜 기술이에요. 그리고 몸속 항산화 효율을 높이려면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낡은 단백질을 재활용하거든요. 이때 항산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으면 그 복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쉽게 말해 밤새 세포들이 회의하면서 오늘은 손상된 피부 좀 복원하자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비싼 화장품보다 세포를 덜 녹슬게 하는 음식에 있습니다. 식탁 위의 색깔이 곧 피부에 생기고 당신의 기분이 그날의 얼굴빛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파프리카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샐러드를 드신다면 그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세포에게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하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혹시 너무 피곤해서 초콜릿을 찾게 되면 그래 항산화 카카오니까 오늘은 봐주자 하고 웃어 넘기세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이너뷰티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신 장 건강과 피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피부가 거칠거나 트러블이 잦을 때 대부분은 화장품을 바꿀 생각부터 하시죠.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장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장은 피부의 백스테이지예요. 무대 위 배우가 반짝이려면 뒤에서 조명과 음향이 완벽해야 하듯이 피부의 빛도 장이 조용히 잘 돌아가야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잘 협력하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정리하면서 면역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인스턴트 음식, 설탕, 항생제 같은 것들이 쌓이면 이 장내 세균들의 밸런스가 깨지죠. 그러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게 그대로 피부로 올라옵니다. 여드름, 붓기, 트러블 다 장 속마을 회의가 망가졌다는 신호예요. 이걸 쉽게 예로 들어볼게요. 장을 하나의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깨끗해야 컵에 담긴 물도 맑겠죠. 그런데 정수기가 막히거나 필터가 더러우면 아무리 예쁜 컵을 써도 물맛이 이상할 거예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겉을 아무리 관리해도 속에 필터가 막혀 있으면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식이섬유가 꼭 필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청소기 역할을 하거든요. 불필요한 노폐물을 싹 쓸고 좋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기리 같은 음식이 도움이 돼요. 요거트나 김치처럼 발효식품도 잊지 마세요. 이건 장 속 세균들에게 좋은 친구 초대권을 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물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노폐물이 오래 머물게 되고 그게 다시 피부로 나옵니다. 물 마시는 걸 잡고 있는 분들은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라고 하시는데 사실 진짜 귀찮은 건 트러블 나서 거울 앞에 서는 일이죠. 또 스트레스도 장 건강에 큰 적이에요. 긴장하거나 화가 날 때 갑자기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장과 뇌가 직통전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상, 산책, 음악 듣기 같은 간단한 습관이 생각보다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 속 세균들은 평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가끔 웃어주는 것도 좋은 보약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쁜 피부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피부의 비밀 창고예요. 장 속이 평화롭고 깨끗하면 피부는 투명하고 맑아집니다. 겉에 바르는 화장품보다 안에서 오는 균형이 훨씬 강력하죠. 그리고 혹시 장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을 시작하신다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가끔은 치킨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대신 다음 끼니에 채소 듬뿍 먹으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맑게 유지하는 습관이지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결심이 아니니까요. 이제 자는 동안 젊어지는 법, 즉 수면의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피부에 뭐가 좋다더라 하며 화장품이나 영양제를 챙기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이너뷰티 도구인 잠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야간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낡은 세포는 교체하고 손상된 조직은 복구하고 호르몬 균형도 다시 맞추죠. 그러니까 숙면은 피부과보다 싸고 시술보다 강력한 노화 방지법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얼굴이 제일 먼저 배신합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다크서클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증명하죠. 한 연구에서는 단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도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30% 이상 늦어진다고 해요. 즉, 잠을 덜 자면 화장품을 2배로 발라야 한다는 뜻이죠.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시간이에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이때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가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깊은 잠에 들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부는 밤에 야근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누워 있으면 피부 입장에서는 상사가 시킨 야근을 못하는 꼴입니다. 그럼 숙면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먼저 빛을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의 푸른빛은 내게 아직 낮이야 라고 속삭이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게 좋아요. 불빛을 줄이고 따뜻한 조명을 켜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물론 갑자기 불을 끄고 누워서 이제 자야지 하면 몸은 놀라서 지금 무슨 일이지? 하고 깨어있기 마련이죠. 잠은 스위치가 아니라 디밍 조명처럼 서서히 어두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는 자세도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자면 피부가 눌리면서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옆으로 자는 분들 아침마다 한쪽 볼이 부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능하면 천장을 향해 눕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어려우면 베개 커버만이라도 부드럽고 통기성 좋은 소재로 바꿔보세요. 이건 마치 피부에게 주는 야간 전용 드레스 같은 거예요. 마음의 숙면도 중요합니다. 걱정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아무리 누워도 몸이 깨어있어요. 이럴 땐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내일의 나는 지금 자는 나에게 감사할 거야. 이렇게 가볍게 속삭여 보세요. 뇌는 진짜로 그런 말을 믿고 편안해집니다. 결국 잠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조급하지 않고 푹 믿고 나 자신에게 맡기는 것. 결국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비싼 크림도 새로운 시술도 아닌 좋은 잠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묵묵히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를 복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엔 휴대폰보다 베개를 더 사랑해 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내일 아침 고맙다고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과소평가된 힘, 바로 마음의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주름이 피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주름은 감정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늘 걱정하는 얼굴에는 이마 주름이, 화를 자주 내는 얼굴에는 입가 주름이 먼저 찾아오죠. 그러니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보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가 노화를 더 많이 좌우하는 셈이에요. 결국 마음에 주름이 먼저 생기고 피부에 주름이 그걸 따라오는 거죠.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출근길 신호에 걸려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도, 심지어 리모컨이 안 먹혀도 왜 나한테 이래? 하죠. 이때 우리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자주 분비되면 피부 탄력에 필요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즉, 자주 화내면 피부가 대신 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생겨도 이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웃어넘기는 사람은 몸이 코르티솔 대신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종의 내면의 진통제이자 기분 보톡스예요. 그러니까 웃는 순간 진짜로 젊어집니다. 물론 매일 웃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스스로에게 유머 한 스푼을 허락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안 늙었네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잠시 멈추는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바쁘게 움직이려 하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달리기가 아니라 정지에서 시작돼요.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하루 5분의 명상은 고가의 안티에이징 세럼보다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셀프 케어의 진짜 시작은 명품보다 심호흡 3번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정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 습관이에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로토닌을 높이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고마운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별일 없어서 고맙다. 커피가 맛있어서 고맙다. 오늘도 머리숱이 유지돼서 고맙다. 뭐든 괜찮아요.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따뜻한 마음은 얼굴을 환하게 만듭니다. 결국 젊음은 피부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웃고 멈추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젊으면 몸은 그 리듬을 따라가요. 이번에는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움직이는 것, 즉 혈액순환과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나이가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지 버튼을 너무 자주 누르면 몸이 이제 퇴근하라는 뜻인가? 하고 스스로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 몸은 수천 개의 모세혈관과 림프관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순환 시스템이에요. 혈액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림프는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2가지 순환이 막히면 피부는 칙칙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쌓이죠. 그러니까 피가 잘 도는 사람은 동안이라는 말, 과학적으로도 틀리지 않습니다.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진짜 탄력은 안쪽에서 혈류가 밀고 올라와야 생겨요. 즉 젊음의 비결은 세럼보다 순환.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서 덤벨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상 속 움직임의 빈도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앉아서 통화할 때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거나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과 순환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신호 보내기예요. 몸이 아직 주인님 활동 중이시구나 하고 기지개를 켭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젊음을 유지하려면 순환, 탄력, 안정감 이 3가지를 고루 챙겨야 해요. 운동 중에서도 특히 하체 운동은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의 근육 중 70% 이상이 하체에 몰려 있거든요. 즉 다리를 쓰지 않으면 몸 전체가 느려집니다. 앉아있는 게 새로운 흡연이다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순환은 멈추고 노화는 가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일부러라도 다리를 써주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라는 말은 사실 노화에 투자할 시간은 없어요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운동은 벌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다이어트 실패 후에 징벌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더 잘 쓰기 위한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운동은 즐겁게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 타도 좋고 거울 앞에서 오늘 나 좀 괜찮은데 하며 스트레칭해도 좋아요. 그게 바로 자기 확신 운동법입니다. 결국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 피가 흐르고 근육이 반응하고 땀이 조금만 흘러도 몸은 스스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계속 유지될 때 세포는 절대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가볍게 어깨를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젊음의 시동 버튼입니다. 스트레스 또한 문제이죠.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 괴물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의식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알림을 받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행동이 아니라 정지에서 시작됩니다. 명상, 호흡, 산책 이건 다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예요. 운전 중 브레이크가 없다면 사고가 나듯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 과열됩니다. 두 번째는 몸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직접 없앨 순 없어도 몸이 편안해지면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목욕, 심호흡 같은 단순한 행동이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과학적인 노화 방지 전략이에요. 가끔 소파에 누워 멍하게 있는 시간, 그건 낭비가 아니라 젊음 충전 중인 겁니다. 세 번째는 웃음이에요. 진짜입니다. 웃는 순간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돼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을 때 더 젊어 보이고 실제로 피부 혈류도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동안의 비밀은 성형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여유일지도 몰라요. 결국 유머 감각은 최고의 콜라겐이에요. 웃는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 해도 그건 나이 든 게 아니라 표정이 풍부해진 거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에요. 힘든 상황을 이건 나를 망가뜨릴 일이야가 아니라 이건 내 회복력을 키우는 훈련이야 라고 바라보는 순간 호르몬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결국 마음의 해석이 몸의 반응을 바꾸는 거죠. 요약하자면 젊음을 유지하는 진짜 기술은 호르몬 밸런스와 마음의 평형이에요. 몸이 젊어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결국 겉모습에도 드러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도 꽤 잘했어. 이 한마디가 코르티솔을 내리고 세로토닌을 올려줍니다. 결국 이너뷰티의 핵심은 화장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예요. 진짜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대신 여유를, 긴장 대신 웃음을 선택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젊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활짝 웃으며 잘 먹고 잘 사는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